한강 몸통 시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 장대호 씨를 모텔에서 대면하고도 그냥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마지막 흔적이 남은 곳에서 일한 장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수하러 찾아간 장 씨를 인근 경찰서로 안내한 서울경찰청에 이어 또 경찰 수사에 허점이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 2명은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장 씨가 살인과 사체 훼손을 벌인 서울 구로동의 한 모텔을 찾아갔다. 지난 12일 몸통에 이어 16일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시신의 팔 부분이 발견된 직후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남성 2명을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여기에 장 씨는 없었다. 경찰은 당시 모텔 카운터를 지키던 종업원에게 피해자 사진과 함께 피해자 친구 2명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들이 묵지 않았느냐고 탐문했다. 이때 1층에서 잠을 자던 장 씨가 나와서 경찰이 내민 사진을 보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태연하게 시치미를 뗐다. 장 씨는 형사들에게 모텔 카운터와 주차장을 비춘 폐쇄회로 CCTV 화면도 보여줬다. CCTV는 최근 15일치가 저장돼 있어야 했지만 범행 당일인 8일과 13일 부분만 지워진 상태였다. 장 씨는 모텔이 낡아 기계가 잘 꺼지고 고장이 잘 난다고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장 씨가 셋톱박스 전체를 복사해 줄 테니 가져가 분석하라고 했는데도 경찰은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사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숙박 장부를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장 씨가 불응하고 모텔 사장 연락처를 감추는 등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경찰은 장 씨를 그대로 두고 10여 분 만에 모텔을 떠났다. 이어 5시간이 지난 오후 11시쯤 다시 모텔을 찾아갔지만 장 씨는 이미 신변을 정리하고 자취를 감춘 뒤였다. 이에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장 씨를 수사 초반에 용의선상에 올리지 못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상히 여겼기 때문에 같은 모텔을 2번이나 찾아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모텔에서 나온 장 씨는 2시간이 지난 17일 새벽 1시 1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안내실을 찾아가 자수하러 왔다고 했다. 안내실 당직 근무자는 인근 종로경찰서로 장 씨를 보냈고 장 씨는 그제서야 체포됐다. 피의자가 도중에 마음을 바꿔먹고 도주했다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다. 장 씨는 모텔 투숙객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한편 경기 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범죄 잔혹 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장 씨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경기 북부경찰청과 고양경찰서, 수사 책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장 씨의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동기, 사체 손괴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확보되는 등 증거가 명확한 점을 감안해 공개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이 21일 공개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고양경찰서에서 장대호에 대한 보강 조사가 예정돼 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경찰은 일산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장대호가 조사를 받기 위해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장대호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장대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대상은 이름, 나이, 성별, 얼굴 등이다.
장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 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장 씨가 자수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찾아갔더니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하는 등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만 38세로 미혼 남성이다. 2010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얼굴이 공개된 22번째 흉악범이다. 경찰은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장대호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후 2시 고양경찰서로 출석할 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전날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선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피해자에게 막말하기도 했다. 장대호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폭력적인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장대호는 학교 폭력에 시달린다고 고민하는 학생에겐 과격한 방법으로 싸우라고 종용하는 등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위협적인 글을 다수 올렸다고 한다. 신상 공개 흉악범 22명, 고유정은 고개 숙여 얼굴 가려. 장대호를 포함해 현재까지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은 모두 22명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이 중 올해만 장대호를 포함 4명의 신원이 공개됐다. 제주도 전남편 살해 사건의 고유정과 21명의 사상자가 나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42, 청담동 주식 부자 부모 살인 사건 김다운 34 등이다. 지난해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29와 서울대공원 시신 훼손 사건 변경석 35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다. 모두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이 논란이 됐다. 이들 가운데 고유정과 김다운의 경우 머리를 푹 숙여 정수리만 노출해 머리를 잡아서라도 얼굴을 공개하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그러나 이럴 경우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보면 얼굴을 공개하는 데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얼굴을 가리는 조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가족, 아동 관련 범행, 흉악범이라도 신상 공개 피하기도 흉악범이라고 해서 모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이후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검토한 사건은 장대호를 포함 총 33건이다. 이 중 11건의 피의자의 신원은 비공개됐다.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신상이 공개된 안인득과 김성수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다른 결정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양평에서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도 무차별 범죄가 아니고 언론 등의 관심이 적어 신상 공개 없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발생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춘천 살인 사건의 경우는 유가족이 나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했지만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아동이 관련됐거나 가족이 피의자인 경우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2016년 평택시에서 발생한 7살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이름을 따 원영이 사건으로 불렸지만 피의자인 부모의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아동학대방지법의 비밀 유지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는 동일한 범행이라고 해도 관련 지침이 모호해 공개와 비공개로 결론이 바뀐다. 요즘은 언론이 얼마나 사건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되는 것 같다며 경찰도 인권 침해와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니 신상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개 신상 범위는 실명과 나이 및 결혼 여부, 얼굴까지다. 이 중 장대호의 얼굴은 경찰의 조사 과정이나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과 정신과 의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 피의자가 자수한 점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 후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 압수와 CCTV 확보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민의 알 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상 공개 이후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8일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장대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서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은닉하고 모텔 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또한 중형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적시했다. 장 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숨겨놓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다. 또한 장 씨는 훼손한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장 씨가 시신을 유기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한강 수색 작업 5일째인 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장 씨는 17일 새벽 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B씨가 숙박비를 나중에 준다며 내려하지 않고 반말을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 씨는 18일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앞에서 피의자를 향해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막말을 했다.